매년 1월 1일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달라지겠다고, 더 건강해지겠다고, 더 많이 벌겠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 결심은 진심입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노력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력은 충분합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삶이 반복되는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하나의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그는 이것을 평생에 걸쳐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패러다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삶 전체를 조종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 밥 프록터는 26세에 나폴레온 힐의 책 한 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학력도 기술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1년 만에 연 수입이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후 60년 가까이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를 맴도는가? 그 답이 바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운전한 사람은 압니다. 익숙한 길에서는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핸들을 꺾고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을 바꿉니다. 생각 없이.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반응, 감정, 선택의 95%는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이 처리합니다. 밥 프록토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재의식은 언제나 켜져 있는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두 가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첫째,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반복시키고 있는지. 둘째, 그것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의지력도 긍정적 사고도 아닌 잠재의식이 실제로 반응하는 단 하나의 원리.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달라지는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의지일까요? 당신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새겨진 무언가일까요? 밥 프록터는 평생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답은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자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것이 이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말투, 가정의 분위기, 반복해서 들어온 말들,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어느 순간 하나의 단단한 틀이 됩니다. 그 틀이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돈은 어렵게 버는 것이다.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너는 그런 사람이 못 돼.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어린 뇌는 그것을 사실로 기록합니다. 비판 없이, 필터 없이 그대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의식과 잠재의식. 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바꾼다고 결심하는 것도 의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실행하는 것은 잠재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충돌할 때 항상 잠재의식이 이깁니다. 항상.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당신의 수입,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건강, 이것들은 외부 세계가 당신에게 던져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내면의 패러다임이 밖으로 투영된 출력값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80% 이상이 5년 안에 당첨 이전의 재정 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더 깊은 빚 속으로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요.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내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수억 원이 생겼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인 소비, 잘못된 투자, 주변과의 갈등, 그리고 결국 고무줄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러다임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조용히 결정한다고. 그것은 소리 없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한계를 세상이 정해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입니다. 내면의 프로그램이 바뀔 때 비로소 삶이 바뀝니다. 복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결심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단 것을 끊겠다고, 운동을 매일 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의지력은 의식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좁은 공간. 반면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수면 아래 잠긴 거대한 빙산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두 힘의 무게는 처음부터 다릅니다. 의지력이 아무리 강해도 잠재의식의 자동운전 시스템 앞에서는 결국 소진되고 맙니다. 자동차의 자동운전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핸들을 잠깐 잡아당겨도 시스템은 곧 원래 경로로 돌아옵니다. 패러다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미 설정된 경로를 따라 당신을 되돌려 놓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강함이나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당신이 싸우는 방식이 틀렸을 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식단을 바꾸고 매일 운동했습니다. 체중은 8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그 체중은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음식을 바꿨지만 음식에 대한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이런 목소리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살찌는 체질이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야 해. 행동은 바뀌었지만 설정값은 그대로였습니다. 패러다임은 용수철과 같습니다. 당신이 의지력으로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력이 소진되는 순간 용수철은 반드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식습관 패러다임을 건드리지 않으면 몸은 반드시 원래 설정값으로 복귀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법칙처럼 작동하는 잠재의식의 항상성입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지력만으로 싸우는 것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외부만 바꾸려는 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습관 앱을 설치하고 새로운 루틴을 짭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의 패러다임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뿌리를 남겨두고 잎만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반드시 다시 자랍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전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심어야 할 땅, 즉 잠재의식을 먼저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자기개발 시도가 6주 안에 무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당신의 의지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의지력의 크기가 아니라 싸우는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으로 패러다임을 이기려는 시도는 맨손으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파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고. 그에 져서 The Art of Living에서 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계획표가 아니라 그 계획표를 무의식적으로 무너뜨리는 내면의 프로그램이라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잎을 자르고 있는가 아니면 뿌리를 바꾸고 있는가?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이 틀렸을 뿐입니다. 의지력은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잠재의식의 층에서 시작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매일 아침 결심하지 않아도. 다음 챕터에서 그 패러다임을 실제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었을지 모릅니다. 성공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좋은 말들을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은 정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잠재의식이 그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패러다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말과 경험이 잠재의식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은 벌기 힘들어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문장은 한 방울의 물처럼 당신의 내면에 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자리에는 깊은 홈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우는 방법도 하나뿐입니다. 새로운 문장을 새로운 감정과 함께 다시 수천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밥 프록터는 26세였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며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학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를 건넸습니다. 그는 그 책을 한 번 읽고 덮지 않았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같은 문장을 같은 확신의 감정을 실어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수입은 수십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밥 프록터 강연. 첫 번째 실천입니다. 원하는 새 패러다임을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하십시오. 길고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매월 500만 원을 자연스럽게 번다. 혹은 나는 풍요가 내 삶의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안다. 그 문장을 카드에 적으십시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입니다. 그 카드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소리내어 5번씩 낭독하십시오. 단, 기계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읽는 순간 그 문장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십시오. 차분하지만 깊은 확신의 감정을 실으십시오. 감정이 없는 반복은 잠재의식에 닿지 않습니다. 밥 프록터가 나폴레온 힐의 책을 읽으며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활자를 눈으로 훑은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읽었습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이것을 90일 연속으로 행하십시오. 하루라도 끊기면 1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옛 패러다임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데 최소 90일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가 새로운 회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90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 실천입니다. 낮 동안 당신의 말과 결정을 관찰하십시오. 나는 어차피 안 돼. 돈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무리야.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십시오. 그리고 즉시 멈추십시오. 그 자리에서 카드에 적은 세 문장으로 조용히 대체하십시오. 이것은 자기 검열이 아닙니다. 오래된 자동 운전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을 의식이 가로채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옛 패러다임이 그만큼 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삶이 정말 바뀔 수 있나?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패러다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된 말과 경험이 감정과 함께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교체하는 방식도 동일해야 합니다. 반복으로 형성된 것은 반복으로만 교체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리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를 더 짚겠습니다. 반복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감정이 빠진 반복은 잠재의식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 신호와 같습니다. 소리는 나지만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낭독할 때 그 문장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십시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조용한 확신, 두려움 없는 기대감, 그것이 신호의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밥 프록터는 이것을 느낌이 실린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밥 프록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같은 문장을, 같은 확신의 감정을 실어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습관.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수입은 수십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평생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한 가지만 하십시오. 카드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새 패러다임을 한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담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적고 소리내어 5번 읽으십시오. 오늘이 1일입니다. 90일의 시작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는 먼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삶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기억하십시오. 패러다임은 정보로 바뀌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감정을 실은 반복만이 잠재의식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 밥 프록터가 그랬듯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의지력만으로는 그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복과 감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잠재의식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작심삼일로 끝났던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진 오래된 프로그램이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삶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패러다임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현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 문장 하나로 적으십시오. 나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며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몸으로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 문장을 적었다면 잠들기 직전에 그 종이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소리내어 5번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훑지 마십시오.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귀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문장을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현실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직전은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밥 프록터가 수십 년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패러다임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반복으로 새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이 그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90일의 첫 번째 반복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반복은 언제나 가장 작고 가장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두 번째도 90번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항상 이 작고 조용한 밤에서 출발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믿음이 된다. 오늘 밤 한 번, 내일 밤 또 한 번. 그 문장이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패러다임이 저항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반복이 쌓일수록 그 저항은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현실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오늘 강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강연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룹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끌어당기게 되는가? 오늘 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현재형으로 적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삶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